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요즘 유통업계가 주목하는 이걸 이슈픽 주제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바로 비건 소비입니다. 원래는 비건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뭐 잘 아시겠죠? 예, 채식주의자로 그 의미로 쓰였는데 요즘은 이것이 더 확장돼서 곳곳에서 쓰인다고요? 맞습니다. 뭐 단순히 이걸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좀 벗어나서 건강을 유지하는 의미 이외에 친환경을 대체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채식이나 대체육을 뜻하기도 하고 또 동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가치로 넓은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착한 소비, 비건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음식부터 뭐 화장품, 의류, 자동차까지 각 분야에 비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좀 범위가 확장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 있잖아요. 이걸 네. 사려면 이제 백화점을 가야 했는데 이제는 뭐 어디서나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동물 희생시키는 모든 상품을 배제하는 이 비건주의, 예. 그 열풍덕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료도 동물성은 배제하고 또 동물 실험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은 그 인증 과정을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해서 아주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국내 미용업계도 앞다퉈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20대와 30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3년 동안 2배 가까이 매출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예. 사실 식단보다는 그래도 이 까다로운 어떤 비건 생활을 적용하기 쉬운 게 화장품이어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패션도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패션업계에서는 그동안 동물성 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질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의 털과 가죽이 필요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아마 다 추측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패션계에서도 동물 친화적인 소비를 지향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스타일일수록 진짜 가죽, 진짜 모피 뭐 이런 거 대신 비건 레더라고 해서 레더는 가죽을 뜻하죠. 뭐 선인장, 파인애플, 버섯 이렇게 식물로 만든 비건 가죽으로 옷이나 신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품 가방 업계에서도 이런 친환경 소재 가방을 많이 내놓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 모피 제품 출시 중단을 선언한 지는 이미 몇 년이 됐고요. 예. 자, 이제는 가죽에서도 이런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다양화에 힘을 쓰고 있는 건데 버섯 균사체로 만든 가방까지 내놨고요. 그리고 동물 가죽을 만약에 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윤리 지침을 최대한 지켜서 네. 자, 이미 부산물로 남겨진 그런 가죽을 재활용하거나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건 레더 움직임에 명품 자동차 빠지면 섭섭할 것 같죠? 예, 사실 리얼 가죽, 찐 가죽 소재가 원래 자동차 시트에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곳곳에서 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레자냐, 예. 가죽이냐, 뭐 그걸 그런 태워보고요. 걸로, 예. 그런 걸 좀 했잖아요. 이 패션 업계만큼 자동차 업계에도 이제 가죽은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특히 비싼 자동차일수록 가죽이 아주 화려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벤츠나 페라리, 도요타 이런 내노라는 자동차 업계도 이미 대한 가죽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역시 전기차 내부에 가죽 대신에 사탕수수나 뭐 바이오 소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트렌드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음식에서 시작된 비건 소비 열풍이 다른 업계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비건의 영향력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단순히 비건을 내가 실천을 하는 것, 그걸 좀 뛰어넘어서 인증을 받은 식품 수 매년 늘고 있습니다. 비건 식품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또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을 말합니다. 2018년 13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114개로 증가를 했고 지난해 286개가 새로 더해지면서 증가세가 아주 가파른 모습이죠. 과거에는 단순히 뭐 원재료 중심이던 비건 식품, 최근에는 냉동 조리식품, 그리고 소스, 양념류, 라면까지 다양하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부터 화장품, 자동차 업계, 유통업 전반에 걸쳐서 비건이 대세가 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가격이 싸다? 아마 비건 식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훨씬 비싸거든요, 이게. 예.
대체육이라고 해서 뭐 혹은 진짜 가죽이 아니라고 해서 저렴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사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오히려 대체 소재의 친환경 소재 비율이 더 늘어나서 가격은 훨씬 더 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비건 소비가 이 대세가 된 이유, 바로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가치관, 미닝아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념을 뜻하는 이 미닝, 그리고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이 더해진 말, 미닝아웃.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걸 말합니다. 육류용 동물을 사육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동물 착취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비로 나의 신념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조사에서 봐도 MZ세대 가치 소비 습관이 뚜렷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를 좀 보니까요. MZ세대 900명 가운데 95%가 환경을 위해서 식습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조사를 보니까 이 조사 대상의 27%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는 당연히 비건 소비 열풍에 올라탈 수밖에 없고요. 비건 소비 열풍 자체를 MZ세대가 이끌어간다?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입양 고민하시는 분들, 네. 코로나19 이후에 부쩍 많아졌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기동물 입양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올해 혜택이 늘면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좋은 가족을 만나고 또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도 늘고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로 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2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사료와 간식까지 한 5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조금 너무 지방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유기동물 입양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역 반려동물 돌봄센터나 혹은 입양 보호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가치와 신념을 소비하는 흐름을 타고 비건 소비 확장,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 수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